여러분 마스 야콩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에 라이브에서 드래곤볼 Z 카카로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다가 야콩과 싸우면서 라이브에 참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야콩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께 야콩의 무서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모드 10대 보는 라디오 일연장서의 우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찬조 출연인가 싶을 정도로 몇 컷만 등장하고 터져버려 사라졌는데요. 여러분도 잠시만 야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야콩은 정말 무서운 적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프리저도 한방에 보낼 수 있다고 한 개왕신이 두려워했던 야콩의 힘을 계산하기 위해서 작중에 있었던 야콩의 힘에 관련된 대사들을 지금부터 모아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수 야콩이 등장하고 개왕신의 대사가 이거였어요. 함께 싸웁시다. 개왕신은 프리저를 한방에 처치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데 개왕신 혼자서 상대하기에 벅찬 야콩이라고 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겠죠. 물론 야콩이 마이너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바비디가 야콩의 잠재 능력을 끌어내 주어서 개왕신이 그것까지 고려해서 모두 함께 싸우자고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지금 현재 마이너가 된 야콩의 전투력은 개왕신보다 강하고 그렇다면 프리저보다도 강하다는 계산법이 성립이 되겠죠. 하지만 소노바는 개왕신에게 뭐라고 했나요? 아버지 혼자서도 문제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소노바는 저승에서 하루만 돌아온 손오공의 진정한 힘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자신이 셀과 싸웠을 때 사용했던 슈퍼사이어인2의 힘은 손오공이 능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했었겠죠. 그렇다면 5반의 계산은 슈퍼사이어인2가 야콩보다는 강하다는 뜻이겠죠. 바비디는 야콩에게 유리한 어둠을 선사했지만 어둠 속에서도 손오공이 선방하자 바비디가 어이가 없었는지 에너지 측정기로 손오공의 힘을 확인해 봅니다. 결과는 너무나 유명하죠. 슈퍼사이어인 손오공이 3000킬이 그리고 야콩의 힘은 800킬이었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알 수 있죠. 손오공은 기의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3000킬리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면 슈퍼사이언이 된 손오공은 최소한 야콩의 4배 정도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슈퍼사이언이 되면 50배 정도 강해진다라는 공식 설정을 적용해보면 손오공이 노멀 상태일 때 60킬이 정도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여기서 손오공의 노멀 상태는 60킬이까지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손오공은 기의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전투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손오공이 아무리 강해진다고 해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인부 편이라고 해도 손오공이 슈퍼사이어인으로 변신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야콩을 이기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저뿐만이 아니라 소노반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을 볼게요. 손오공이 어둠 속에서 슈퍼사이어인으로 변신을 하자 어둠 속에서도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콩은 슈퍼사이어인이 된 손오공의 빛을 먹어치우게 되고 손오공은 노멀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소노바는 손오공에게 자신도 함께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노멀 상태의 손오공이라면 60킬이 정도의 힘이 되는데 손오공이 이보다 10배 이상의 힘을 낸다고 해도 600킬이 정도거든요. 소노반 역시도 600킬이 정도의 힘을 낼 수 있다면 손오공과 소노반이 힘을 합친다면 800킬이는 어떻게든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또한 손오공과 소노반이 함께 싸운다면, 그러니까 2대1이라면 야콩이 한 명을 상대할 때 다른 한 명이 바로 슈퍼사이언으로 변신을 해서 공격을 하면 되겠다라는 계산일 수도 있고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노멀 상태에서 야콩을 상대하기는 소노반이 생각해도 손오공이 생각해도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계산을 보면 노멀 손오공과 노멀 소노반이 합친다면 야콩보다는 강하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아니 개왕신이 그냥 야콩의 움직임을 멈추면은 손오공이 노멀 상태라도 쉽게 처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 다 함께 싸웁시다 이런 언급을 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개왕신 진짜 머리가 나쁜 건. 그리고 한동안 문제가 되기도 했었던 V점프의 공식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여드릴게요. V점프에서 말하길 1킬이가 전투력 5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프리저전에서 손오공이 슈퍼사이언이 되면서 전투력 1억 5천이 되었다는 공식 설정이 있어요. 하지만 손오공은 셀편 이후에 훨씬 더 강해졌을 텐데 아직도 슈퍼사이어인 전투력이 1억 5천이라고? 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약혼과의 싸움에서 손오공은 슈퍼사이어인이 되었고 3000킬이, 그러니까 슈퍼사이어인이 될 수 있는 최저의 전투력인 1억 5천의 모습으로 지금 상대를 하고 있다는 계산이 되겠죠. 거기다 약홍이 슈퍼사이어인이 된 손오공의 빛을 먹어 치웠을 때 손오공이 약홍을 어떻게 처치했나요? 최저의 슈퍼사이어인의 빛을 계속해서 먹이다가 갑자기 슈퍼사이어인 2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신하면서 최대치의 빛을 선물해서 약홍은 그 빛을 흡수하면서 터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손오공의 전략 중 하나예요. 약한 빛을 주다가 갑자기 강한 빛을 주면서 터뜨려 버린 거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저의 전투력이 1억 2천인데 계산을 해보자면 2400킬리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해도 약홍보다는 강해요. 아니, 설정집대로라면 약홍이 프리저보다 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거기다 개왕신이 프리저를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프리저의 최종 형태가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지금까지의 정황만 보면 아무리 개왕신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고 해도 아마 이런 계산이 되지 않을까요? 손오공, 손오반, 프리저, 약홍, 개왕신. 개왕신이 어떻게 보면 작중에서도 모르는 것 투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한 약홍이 어둠 속에서 싸움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더 많이 겁을 먹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뭔가 이번 영상이 개왕신을 디스하는 듯한 영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은 것은 마인부 편에서도 손오공의 노멀 상태보다 약홍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충 계산했을 때 800킬이니까 곱하기 5만을 해서 4000만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약홍이에요. 나메크성에서 프리저는 손오공과 싸우면서 내가 나의 힘의 반 정도를 사용하면 너를 우주의 먼지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 손오공과 싸운 프리저의 힘과 약홍의 힘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럼 다음은 약홍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뭐 행적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이 정말 순삭이었긴 했지만 약홍은 큰 등침에도 무려 손오공의 옷을 찢을 만큼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약홍의 진정한 무서움은 이게 아니죠. 약홍은 어둠 속에서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Z전사들처럼 길을 느끼면서 싸우는 타입이 아니라면 약홍보다 전투력이 높다고 해도 약홍을 이기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눈을 감고 그린다면 한석봉이 아닌 다음에야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겠죠. 약홍은 어둠을 이용해서 싸우고 또 빛이 있다면 그 빛을 흡수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길을 느끼고 싸우는 Z전사들의 방식이 아닌 다음에야 정말로 무서운 적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약홍은 손오공이 죽인 몇 안되는 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말이 많아요. 손오공은 적이라고 해도 함부로 목숨을 빼앗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살려두는 편인데도 손오공이 약홍을 죽였다는 것은 아마도 그만큼 바비디의 부하들은 답이 없을 정도로 엉망인 녀석들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약홍은 드래곤볼 슈퍼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미래 트랭크스 세상에서도 등장했지만 푸이푸이와 약홍은 미래 트랭크스가 처치한 것으로 보이고요. 바비디가 말하기 약홍과 푸이푸이는 미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비디는 데브라뿐만이 아니라 약홍, 푸이푸이도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었어요. 영상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네퍼와 베지터전 이후에 약홍이 등장했다면 정말로 재미있는 전투가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아쉽게도 시기가 안 맞아 전투력 측정기가 되어버린 약홍인데요. 여러분은 약홍의 전투력이 누구와 비슷하다 생각을 하시나요? 약홍이 만약에 인조인간 셀편에 등장했다면 어떤 변수가 있었을까요? 약홍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련장서는 작은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이 채널이 성장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영상으로 알고 싶으신 드래곤볼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거나 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면 하는 여러분만이 알고 계시는 드래곤볼에 관련된 제보가 있으시다면 이메일이나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